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 외형적인 거나 아니면 행동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매력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도 나 한층 더 좀 발전된 인간이 되고 싶다, 이것도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멘탈이고 하나는 바디인데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네. 바디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13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박성훈이고요. 지금 박성훈 커뮤니케이션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바디 프로필이나 어떤 특정 근육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밥 먹는 거랑 비슷하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그냥 필수 요소예요. 가끔씩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바디 프로필 할 수 있는 건 좋지만, 일단 운동을 뭐가 됐든 신체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서 매력을 느낀다? 안 돼요. 운동을 하십시오. 근데 운동이라고 하는 게 꼭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근력 운동이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신체를 움직여서 의도적으로 20분, 30분이라도 운동을 한다. 저는 운동을 안 하는 게 이상한 상태고요. 운동을 하는 게 그냥 기본값입니다. 근데 가끔 바쁘면 밥을 안 먹기도 하는 것처럼 운동을 걸을 때도 있죠. 운동이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럼 안 합니다. 근데 밥을 안 먹기 싫어도 계속 안 먹으면 죽으니까 하잖아요. 저도 운동을 계속 안 하면 망가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 그래서 운동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몸에 있는 털 관리를 잘하는 거 중요해요. 털 관리. 예, 특히 이제 외모에, 얼굴에 여러 가지 털들이 있는데, 일단 머리가 있을 거고요. 머리요? 눈썹, 네. 코털, 그 다음에 수염. 근데 이게 꼭 그 수치 있고를 떠나서 뭔가 자기가 그 더럽지 않은 상태 있잖아요. 지저분하지 않게 의식적으로 관리한다. 지금 수염 보면은 관리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 거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털이 삐져나와 있거나 그런 식으로 채모 관리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되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향이죠. 향. 냄새도 되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 호텔들은 브랜딩을 위해서 향을 아주 고심해서 고르거든요. 여러분도 꼭 뭐 향수를 뿌릴 수도 있고 바디로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향 같은 걸 관리해주면 훨씬 더 매력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 뭐 깨끗한 다림질을 해서 옷 입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 내 아웃핏에 대한 관리가 될 거고, 두 번째로 어떤 멘탈을 가져야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할 텐데요.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필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자신감이 되고요. 맞아요. 그게 돈도 되고요. 그게 멋이 돼요. 다른 건 다 모르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잘한다라는 나만의 전문 분야가 있느냐. 동생들이나 그렇게 멘토를 좀 해줄 때는 뭐라고 하냐면, 넌 필살기가 있어야 돼.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내 것이다라는 그 영역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의도적인 장기적인 노력. 그 과정에서 하나의 성취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감이 높을 확률이 훨씬 높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부심도 있고 당연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겠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커뮤니케이션, 일반적으로 뭐 스피치한다, 소통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훨씬 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될 근본적인 지식이고, 말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어떻게 입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그러니까 인생을 윤택하게 해주는 기본 기술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말은 하지만 배운 적은 없거든요. 단순히 말하기 스킬을 키운다는 생각 넘어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본성에 대해서 그런 연구를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훨씬 더 인생의 치트키를 얻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호기심을 품으세요. 저 사람은 지금 화가 났는데 저런 자세를 취하고 있구나. 저 연인은 되게 사이가 좋은데 저렇게 몸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네. 그런 궁금증. 지금 요렇게 뭘 세워놨더니 저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섰네. 아니면은 왜 저기에는 사람이 없지? 뭐가 없구나. 이 두 차이점 뭐구나. 그런 호기심이 커뮤니케이션 발전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책도 읽고 강의도 보고 하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호기심,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 그게 시작입니다. 원래 그게 좀 있었나 봐요? 네, 저는 그걸 너무 즐겼죠. 즐기고 분석하고 그걸 왜 그럴까를 남들보단 빨리 파악했는데, 이제 책 같은 걸 보면서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독학으로 영어 공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문법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이게 투부정사구나. 투가 여기 왜 붙는가 했더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겠네요. 커뮤니케이션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커뮤니케이션은 한마디로 관심? 정답이라는 건 딱히 없어요. 소통이라고도 하고, 제가 강의 나가면 항상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말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뭐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앞으로 평생 동안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을 바꿔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커뮤니케이션은 요구와 욕구
욕구의 해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구와 욕구의 해결. 네, 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가 있어요. 제가 늦게 퇴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자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먼저 포옹해 주려고 하다가 아이가 있으니까 너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먼저 애정 표현하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 포옹하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기가 늦은 시간인데 안 자고 자꾸 뱅글뱅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니 나는 애정 표현도 해줬고 말도 좀 걸었고 그럼 가서 자야지 왜 아직도 안 자고 있나. 근데 그때 갑자기 뭐 하나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가지고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낮에 장난감 택배 온 거 있잖아. 그거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그 장난감을 가지고 한 5분 같이 놀았더니 갑자기 아빠 나 잘게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보면은 아이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제가 겉으로 봤었던 아이의 요구사항은 아빠 나 좀 봐줘. 아빠 나 놀아줘. 그거였던 거죠. 근데 아기의 욕구는 뭐였냐면 더 깊은 곳에 있는 거. 내가 오늘 받은 택배를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건 뭐예요? 새 장난감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상대방한테 또는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애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저의 포옹 한 번이나 놀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산 장난감을 보여주고 싶은 거. 아내가 늦게 들어왔어요. 일이 끝나고 왔는데 오자마자 화를 내요. 이게 뭐고 이것도 좀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아내의 요구사항은 뭘까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요구사항. 집이 좀 깔끔했으면 좋겠다. 네, 그죠? 청소도 좀 해놓고 옷도 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요구사항만 보면 남편이 나도 일하고 왔어. 나도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내 욕구를 보면 뭘까요? 나 오늘 힘들었다. 회사 생활 힘들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욕구가 뭔지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아이고 오늘 힘들었나 보네. 그 얘기면 녹아버리겠죠. 기분 좀 풀어 이러면서. 이런 사건이 많아요. 그 국제행사에서 제가 의전을 했다 그랬잖아요. 맞아. 여러 개의 부처가 원활하게 일할수록 돕고 그다음에 VIP가 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이제 제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됐던 그런 보직이었죠. 네, 한 번은 해외 현직 총리가 호텔에 어떤 이유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그 총리가 오면 한국에 대사관이 있으면 그 대사가 와가지고 다 케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이라면 만났을 때 그냥 야 어디서 몇 시에 보자 해가지고 보면 되잖아요. 카페에서 보고.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 사전에 조율이 돼 있어야 되고 경호단에서 와서 전부 다 뭐 폭발물이 있는지 독극물은 없는지 그런 거 다 조사하고 세팅이 된 다음에 와서 미팅도 오래 안 하세요. 뭐 15분 30분 이렇게 있다 가시는데 그 회의장에 대사님이 딱 그날 회의 1시간 전쯤에 오시더니 미스터 박 통역부스 어디 있냐. 통역부스가 어떤 거냐면요. 그 길거리에 있는 전화 박스 있잖아요. 형광색 전화 박스 같이 커요. 그게. 크고 무거운데 어디서 지금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뭐 철가방처럼 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날에 회의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같이 다 이야기했는데 없다 그거 없다 그랬더니 와 그러면 빨리 가져오라고 외교적 결례라고. 그래서 수소문을 했는데 없었어요 결론은.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그러면 라디오로 하는 통역이 어떠냐. 뭐 그거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가져와 보세요 했는데 없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1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거 내가 반드시 항의하겠다. 이거 외교적 결례다. 막 그 얘기하고 저는 식은땀이 흐르고 저는 책임져였으니까. 근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요구와 욕구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고 그 다음에 그때 하는 질문이 뭐라 그랬죠?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 머리를 빨리 굴렸어요. 이분이 지금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그때 딱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죠. 혹시 통역이 필요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이 보스는 영어를 못해. 회의가 안 되잖아. 그러면 통역만 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가 회의장이니까 마이크랑 앰프는 있다. 그럼 통역사한테 마이크랑 지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No problem. 그래서 빠르게 마이크랑 앰프 설치하고 잘 진행이 됐어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는요. 겉으로 보이는 요구사항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통역부스를 가져와라 라는 그런 요구사항, 나한테 놀아줘 라는 요구사항, 왜 청소를 안 했냐라는 요구사항 등등 그런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진짜 핵심 알갱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려고 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요구와 욕구의 해결. 이걸 위해서 나 스스로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나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나 부자 되고 싶은데, 나 팔로워 많아지고 싶은데. 그거는 요구사항입니다. 나의 욕구는 뭘까? 누구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나는 그냥 좀 원래 패션 같은 걸 좋아하니까 화려한 걸 좋아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 걸 깨달으면 나는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네. 나는 팔로워가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에도 적용되지만 인생에도 적용되는 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 또는 상대방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요구와 욕구를 파악해야 된다. 너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솔직히 오늘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그냥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을 배우려고 하는데 좀 인생의 전반적인 노하우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감독님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들 오늘 영상 잘 보셨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스피치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 스킬을 적용하면 일, 관계, 나의 삶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아주 핵심 키를 얻는 거기 때문에 또 제 채널에도 이런 콘텐츠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내용 나눠야죠. 많이 와서 보시고 또 강의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